안녕하세요. 초록색 칼피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세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평행 우주에서 내가 원하는 나 선택하기. 한 쌍둥이 형제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형은 낙천적인 성격이었고 동생은 비관적인 성격이었다. 한 심리학자가 비관적인 동생을 장난감들이 가득한 방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장난감이 많으면 뭐해? 동생은 칭얼거리더니 울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는 다시 낙천적인 성격의 형을 말똥이 가득한 방에 놓고 삽을 쥐어주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형은 신나게 말똥을 치우며 놀고 있었다. 심리학자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이렇게 말똥이 많다면 어딘가에 조랑말도 있을 테니까요. 이렇듯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말똥이 가득한 방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날씨는 어떨까? 1년 내내 따스하고 온화한 곳에 살면 우리는 훨씬 행복해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일제히 따스한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살면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학생들이나 동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살면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던 학생들도 실제로 그곳에 가서 며칠을 보내고 나면 행복지수가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많은 사람이 돈, 외모, 결혼, 기후 등 환경만 좋아지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이들도 해줄 수 없다. 참된 행복은 오로지 내면에서 흘러나온다. 나와 내면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무수한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또 다른 나들이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건강이 좋지 않아 우울하다면 건강한 나를 선택해보자. 평행 우주에서 건강한 나 선택하기. 1. 눈을 감고 깊은 상상에 잠긴다. 2. 건강한 나가 사는 평행 우주로 날아간다. 3. 건강한 나가 사는 방문 앞으로 걸어간다. 최대한 생생하게 문을 그려보고 문의 촉감도 느껴보라.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간다. 4. 객관적인 눈으로 건강한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건강한 나의 속으로 들어가 슬며시 하나가 된다. 이제 건강한 나를 느껴본다. 건강한 나의 호흡, 맥박, 심장 박동은 어떤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리듬이다. 건강한 사람은 리듬이 다르다. 예전의 나와 비교해 리듬이 어떻게 다른지 고요한 마음으로 느껴보라. 5.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와 문을 나선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달라진 나를 느껴본다. 6. 눈을 뜨고 달라진 나를 느껴본다. 거짓말처럼 몸이 상쾌해짐을 느낄 것이다. 상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폭도 커진다. 그만큼 선택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평행 우주에서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리학자인 휴 에브렛 3세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으며,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도이치 교수는 우주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무수한 평행 우주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다. 뉴욕 시립대학의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 머무는 방에도 많은 우주의 파동이 존재한다. 단지 당신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눈을 감고 상상에 잠기는 것도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다. 기도할 때와 똑같은 원리다. 주파수만 맞추면 원하는 나가 된다. 이처럼 우주는 너무나 허구 같은 신비함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주의 신비함을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달라진 나 속으로 뚜벅뚜벅. 수학이라면 겁부터 내던 한 여고생의 이야기다. 수학은 정말 끔찍해요. 수학을 못하면 대학도 못 들어갈 텐데 어떡하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녀에게는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앞에 나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영 풀리지 않았다. 당시 어수선한 집안 사정으로 예습과 복습을 제대로 못한 까닭이었다. 이수영, 아직 그런 문제도 못 푼단 말이야?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녀는 더욱 당황해 눈앞이 캄캄해졌다. 홍당무가 된 얼굴로 쩔쩔매며 서 있다가 끝내 풀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 학생의 수학 점수는 더 떨어졌다. 수학 선생님도 극도로 싫어졌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학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수학 혐오증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만일 당신이 그 여고생이라면 어떨까? 막막할 것이다. 수학은 끔찍해 라는 생각에 너무나 깊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 보자. 당신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상상 속에서 이수영과 수학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보자. 영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영화는 당신의 상처가 시작된 과거의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영화 속의 당신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칠판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그 쩔쩔매는 모습을 관객석에서 앉아 바라보는 것도 역시 당신이다. 선생님의 표정과 친구들의 표정은 어떤가? 뜻밖에도 그들은 당신이 그동안 생각해온 것과는 달리 당신의 실수를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남들은 당신의 일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다. 피상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그들은 아직도 당신의 실수를 떠올리며 당신을 비웃고 있을까?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수학을 대할 때마다 그 생각에 파묻혀 있었다. 그래서 수학 문제라면 몇 년 동안 기겁하며 싫어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인생에 하나의 트랙을 형성했다. 그 트랙에 갇혀 당신은 수학이라면 절망부터 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 트랙일까? 이번에는 다른 인생 트랙을 생각해보자.
영화의 내용을 확 바꿔보는 것이다. 이 영화 속의 당신은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 다른 평행 우주에 사는 수학 잘하는 나다. 관객석에 앉아있는 또 다른 당신은 그런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본다. 역시 이수영은 수학을 잘하는군. 당신도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다. 수학이라면 자신 있어. 자신감 넘치는 당신의 표정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보라. 이제 관객석에 앉아있던 당신이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영화 속의 자신감 넘치는 당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 두 명의 당신이 하나로 일치된다. 수학이라면 자신감 넘치는 당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 기분이 어떤가? 몸의 리듬은 어떤가? 머리의 느낌은 어떤가? 선생님은 당신을 어떤 눈길로 바라보는가? 친구들은 어떤 눈길로 바라보는가? 수학 잘하는 당신으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보라. 이런 상상은 진실을 속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평행 우주에는 수학 못하는 나가 있는가 하면 수학 잘하는 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두 똑같은 잠재력과 유전자와 기억력을 가진 당신이다. 단지 생각만 다를 뿐이다. 생각을 바꾸는 게 속이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우주에 널려있는 무수한 생각들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와칭에서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예컨대 A, B, C 세 사람의 현재 영어 실력은 비슷하다. 지능도 비슷하다. 이들이 동시에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하자. 하지만 영어책을 펼칠 때마다 세 사람의 생각은 각기 다르다. A. 1년만 하다가 그만둬야지. B. 직장 다닐 때까지만 하다가 그만둬야지. C. 평생 공부하며 살아야지. 똑같은 영어책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한다면 나중에 영어 실력도 똑같을까? 심리학자 게리 맥퍼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는 공부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 사람의 영어 실력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1년쯤 지나면 C의 영어 실력이 A의 영어 실력보다 무려 4배나 앞서게 된다. 즉, C는 일주일에 불과 30분씩만 공부하더라도 A가 2시간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는 영어 공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자신이 평생 영어를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C는 영어 공부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즉, 자신이 평생 영어를 공부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평생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C는 A보다 훨씬 적게 공부하고도 영어 실력은 4배나 더 늘어난다. 영국의 심리학자 폴 맥케나 박사는 알코올 중독과 니코틴 중독은 물론이고 체중 감량에도 평행 우주의 원리를 이용한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시청자 수백만 명이 지난 수년간 그의 TV쇼를 통해 살을 빼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런던 타임스에서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이어트 전문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하는 체중 감량법은 이렇다. 1. 날씬한 나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다고 상상한다. 2. 영화 속의 날씬한 나가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장면들을 지켜본다. 날씬한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가? 3. 날씬한 나에 만족한다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날씬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날씬한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라.
날씬한 나의 리듬을 느껴보라. 매일 날씬한 나로 살아가라.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 몸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간다. 한편 거울을 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한 백만장자가 만찬을 베풀었다. 많은 손님이 주인인 그에게 술을 한 잔씩 권했다. 그는 몹시 취해 비틀거리면서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침실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너 왜 이러는 거야? 손님들이 널 취하게 만들어 놓고 재밌어 하잖아. 거기에 져서는 안 돼. 취해 쓰러지면 안 돼. 넌 조금도 취하지 않았어. 거 봐. 벌써 다 깼잖아. 오늘은 네가 주인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되풀이하자 그는 정말 멀쩡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단정한 자세로 다시 연회석상에 돌아와 손님들과 함께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신념의 마력의 저자 클로드 브리스톨이 직접 목격한 사례다.